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여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안전 문제와 관련 산업들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민아 기자가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뒀던 코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날 화재를 포함해 코나 EV는 지난 2018년 출시 이후 모두 1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화재가 잇따르자 현대차는 국내외에서 판매된 7만 7천여 대의 코나 EV에 대한 공식 리콜을 결정하고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나 EV의 화재 원인을 고전압 배터리 셀의 제조 불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돼 내부 합선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배터리 자체가 결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양질의 배터리에다가 너무 과하게 충전을 시킨다든지 해서 반복되게 되면 피로도가 쌓이면서 화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전기차의 화재는 배터리 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원인 해석과 이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나 EV에 배터리를 공급한 LG화학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체 발화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고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리콜 결정 이후 고객사인 현대차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원인 규명 중에 있다면서 현재 원인이 정확치 않은 상황이지만 매월 매출액의 1.5%를 품질 보증 충당금으로 쌓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 화재 사고 3건에 대해 원인 조사에 나섰고 삼성 SDI 배터리를 쓰는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위험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26,700여 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 전기차 아이온S에서 지난 5월과 8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테슬라도 지난해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S와 모델 X에서 배터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 위험이 있어 리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네, 이 화재가 났던 전기차 배터리 중에 유독 우리나라 제품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수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점유율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80.8기가와트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기차 배터리 3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군요. 점유율 1위가 어디로 나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역시 LG화학인데요. 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의 24.6%, 4분의 1을 LG화학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CATL이 2위고요. 그리고 파나소닉과 삼성 SDI, 또 다른 중국 기업인 BYD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국산 배터리가 유독 사고가 많다기보다는 배터리 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이 좀 많았네요. 네, 이 배터리 화재가 계속되면은 K배터리 명성에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안전성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전기차와 관련된 독점적인, 그러니까 전기차만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 이 전기 차량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게 전부인데요. 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3항을 보면 배터리가 차체와 격리되는 구조여야 하고 또 과충전이나 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격받고 발화를 하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복잡한 배터리 구조와 제품 생산 형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의 안전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셀과 모듈, 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작은 셀을 여러 개 묶어서 모듈을 만들고요. 또 여러 개의 모듈이 합쳐져서 팩으로 구성되는 구조인데 전기차에는 최종적으로 배터리가 하나의 팩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죠. 네. 그리고 모듈이나 팩의 제조 형태도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회사별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A자동차는 셀만 공급받아서 팩이라든가 모듈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이제 제조하는 형태도 있고요. B자동차는 아예 그 모듈 형태를 공급받아서 바로 그냥 배터리 형태로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생산과 조립 방식이 차량 제작사라든가 그리고 차종별로 제각각이어서 좀 더 세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뭐 방식도 제각각이고 안전 기준이 세밀하지 않다라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부품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 내연기관 기준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구동 방식과 연료 체계가 기존 차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김원규 기자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2040년이 되면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모일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폭발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지만 안전성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데 마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쭉 정해놓고 일부 이제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추가로 갖춰야 될 기준 등을 조항 안에 또 넣어놨거든요. 별도로 구분된 전기차 안전 기준이 있진 않고요. 약 120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기차 관련 규정은 5개 미만입니다. 그나마 있는 규정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계가 있는 건 18조와 91조 2개에 불과합니다. 각각 올바른 전기장치 장착과 고전원 전기장치의 충돌 시험 기준이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53조는 전기차 구동 시 저소음에 따른 경고음 장치 장착으로 배터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106조와 107조 역시 모터의 출력과 회전수의 허용치 오차 범위와 전자파 발생 기준입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배터리를 팩으로 관리하는 거, 각 셀들의 온도 변화를 다 면밀하게 추적을 해야 돼요. 현재는 그거를 강조하는 법령 부분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아직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배터리예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주요 부품인 고전원 배터리나 모터 등 작동 상태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차라는 게 모델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규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기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미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는데 정책이 너무 뒤따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 문제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배터리와 충전 시설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용훈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 엔진보다 수명이 좀 굉장히 짧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특성상 일정 기간 쓰고 나면은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고요. 또 주행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만 킬로미터에서 20만 킬로미터 정도를 쓰고 나면은 교체 주기가 다가옵니다. 네. 이 정도 쓰고 나면은 같은 양을 충전해도 용량이 이 새로운 배터리의 70%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11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독려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본격적으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2014년부터인 점을 고려하면은 2, 3년 후부터는 이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폐배터리 수거량이 406기 정도 되거든요. 아직은 좀 미미한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만 오는 2022년부터는 10,000개 이상으로 이 폐배터리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 쓴 배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쌓아놓고만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 재활용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정부도 이 수거를 어떻게 하고 또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또 니켈이나 망간 같은 희귀금속만 추출하는 방안은 어떤지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처럼 연구가 더딘 이유가 아직 관련 데이터가 축적이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거돼서 연구 중인 폐배터리는 초기에 나온 이 친환경 차량에서 나온 제품들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배터리 만들 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설계 자체도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 추출이 안 돼서 연구에 상당히 더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재활용이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었군요. 이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뭐 수거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좀 문제가 많다고요. 맞습니다. 이 폐배터리 수거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시도 지자체장에게 반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수소전기차는 언급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차만 이 차량 등록을 말소할 때 폐배터리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하고 이 외의 차량들, 친환경 차량들이죠.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수소전기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수거 단계부터 그만큼 좀 허점이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다음은 충전 시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이제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정부에서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을 하면서 충전기 많이 늘리기에 급급했었는데 네. 실상을 뜯어보니 막상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폐쇄형, 그러니까 개인용을 빼고는 총 6만 1,000여 기가 설치가 됐는데 이 중에 이 급속 충전기는 9,000기로 14.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충전 편의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국의 충전기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주로 충전기를 많이 쓰는 공간이죠. 집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동할 때, 장거리 이동할 때 휴게소에서 보통 많이 쓰는데 공동주택에서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가 6,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급속 충전기는 153기밖에 안 됐고요. 또 휴게소에서는 총 500여 기가 되는데 그중에 498기가 급속 충전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나마 급속은 153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완속 충전기였는데 뭐 아무래도 전기차의 특성상 장거리를 몰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좀 방전이 돼서 충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내 휴게소에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미래차 산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뭐 관련 기준 정비라든지 뭐 이 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네, 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